안녕하십니까. 남녀 7세 부동산 김형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용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고용인은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이제 고용이라 말합니다. 거기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 보조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고용이라 말하는데,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고용인에 대해서 몇 명을 둬야 한다, 또 꼭 한 명, 두 명을 둬야 하고 인원수도 제한이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명을 두고 싶으면 한 명을 두는 거고, 1000명 좀 많네요. 1000명을 두고 싶으면 1000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그 혼자 영업하시는 대표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인을 꼭 둬야 할 의무는 없다, 또 고용인을 둬도 10명, 20명, 30명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냐? 당연히 업무 개시 전까지만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하시면 되고, 요 사람들이 그만두면 종료한 날부터 열흘 이내에 이제 등록관청에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관청에서는 사람이 들어오고 빠진 것에 대해서 협회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날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런 것들도 전부 다 등록관청에서 협회에다 통보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다만 등록관청에서 이 협회에다가 통보 안 하는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격 정지, 자격 취소, 그리고 보증 설정은 통보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통보 따로 안 하는 이 세 가지를 외우시는 게 시험에서 요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데, 가장 비교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제가 요약으로는 다 해놨으니까 요거 보셔야 되는데 좀 읽어봐 드릴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뭐냐?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중개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는데, 문서 작성이나 여러 가지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개 보조는 단순한 중개 업무의 보조, 또 현장 안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이 안 됩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또 확인 설명이나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 대표자가 참여해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권 해석인데, 다만 이제 시험에서는 요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냐? X. 수행할 수 있냐? 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 공인자는 자, 문서, 수행 요 두 가지가 들어가면, 요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물어보는구나. 다만 이제 단순한 업무 보조나 중요한 건 현장 안내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런 질문은 중개 보조원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문서 작성이니까 그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서 서명 및 날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거에 대해서 같이 수행을 한 겁니다. 자기가 참여를 한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계약서도 서명 및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참여를 안 했으면 당연히 여기 들어갈 의무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랑 같이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개 보조원은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개 보조원이 나도 사인하고 싶다면서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사인을 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위법이다 나오면 X입니다. 위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 전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명이나 사인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서명 및 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만 따로 사이드 지문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소속 공인사는 신의와 성실 의무, 품위유지. 품위유지, 뭐 정장을 입고 다니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중개 의무가 있는데 중개 보조는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 소속 공인사는 깔끔하게 입어서 이 나름대로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중개 보조는 슬리퍼 신고 와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규정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또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걸어둬야 합니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걸어둬야 돼요. 하지만 중개 보조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를 당할 수 있겠죠.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단 중개 보조원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질문 나오면 X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자체가 없어요. 그 때문에 자격 정지,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 보조원도 행정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 나오면 X. 이거는 사이드 질문을 알아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혁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 고용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입니다. 자,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그 형사상 책임, 이거 세 가지인데, 민사는 제가 요거는 읽어봐 드릴게요. 고용인의 업무상, 가장 중요한 거 업무상입니다. 만약에 일을 끝내서 친구들끼리 놀다가 패싸움을 했어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럴 때도 개혁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냐? 아닙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그를 고용한 개혁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추정 아니고 간주입니다. 무조건 본다. 이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뭔가 발생을 했겠죠. 이런 업무상에 대한 그 책임을,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개혁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용이 잘 둬야 돼요. 막 이상한 고용이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돈 물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을 둘 때도 역시 잘 둬야겠죠. 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쭉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해요. 고의 과실로 이 거래 당사자, 생각하면 손님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개혁 공인중개사한테는 고의 과실이 없어요. 그래도 개혁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고용인이 고의나 과실 이 둘 중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손님한테 뭔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위에서 읽은 것처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혁 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로 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개혁 공인중개사가 고의가 있든 과실이 없든 아무 상관없이 요 고용인이 어떤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님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책임은 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두 번째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손님입니다. 손님인데 이 고용인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자, 저는 고용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중개사무소 대표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 선택으로 할 수 있어요. 요 놈한테 청구를 하고 싶다면 요 놈한테 청구하는 거고, 대표한테 청구하고 싶다면 대표한테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거의 99%는 다 대표한테 합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업무 보증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받기도 편하겠죠? 그러면 이 대표자한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물어주면은 얼마나 손해겠어. 그래서 우선은 물어줍니다. 왜? 그 소비자한테 문제가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 설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비용을 해서 물어주고, 잘못은 고용인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자가 이 고용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민사상이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이것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도. 그러니까 가끔 손님 중에 가끔 이제 지문 중에 선택이니까 이 사람한테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못 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서는 대표자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사건을 일으켰던 고용인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X. 만자 조심하면 돼요.
이 사람한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으로 사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이를 고용한 개업 공인사에게 대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어떤 거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사 책임인데, 형사사 책임은 양벌 규정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읽어드릴게요. 소속 공인사, 중개 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사는 뭐 법인 사원 전부 다 해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에 대하여는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여기서 중개 보조원이 만약에 500만 원 정도 벌금형이 처해졌다 해서 대표자한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처하냐?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비중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벌금형이 처한다면 X. 요거는 그냥 사이트 지문이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알람만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개업 공인사가 고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게 행정 형벌로 해서 벌금형이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0만 원 벌금형이 처했으면은 당연히 이 개업 공인사도 그 벌금형이 떨어지겠죠. 그때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부과한다면 X. 그래서 그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에서 이 범위가 있습니다. 비례를 봤을 때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무게 낫겠다. 아니면 8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 지금 개업공인사가 이 고용인한테 상당하게 뭐 감독도 했고 또 이제 상당하게 주의도 했고 감독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러면은 잘못은 야가 다 했는데 또 야는 주의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감독 다 했는데 불구하고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네? 그러면 야가 잘못이냐면서 이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량이에요, 재량. 그리고 만약에 이 벌금형으로 인해서는 아까 제가 민사사항 설명할 때 그 잘못은 고용인이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주기는 대표자가 물어줬어요. 그 대표자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고용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 대신 돈 물었으니까 네가 다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벌금형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벌금형을 맞게 됐습니다. 벌금형이 한 300 나왔고 이 개업 공인사도 100만 나왔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너 때문에 지금 벌금 물었으니까 너 월급 100만 원 내서 난 너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 벌금형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시겠죠? 또 하나, 벌금형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고 뭐 자격증 날라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만 처벌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뭐 날라가거나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고 또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봐 드릴게요. 양벌 규정의 적용으로 개업 공인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대표자가 고용인한테 청구하는 거 말합니다. 청구할 수 없고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업 공인사의 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 이걸로는 자격 취소가 안 됩니다. 중개 보조원의 중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주의 개업 공인사가 양벌 규정을 처벌받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벌금형을 설명드렸죠. 근데 그 결격 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격 사유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3년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때려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지금 억울한데 너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3년까지는 너는 지금 등록도 하지 마. 그러면 너무나 가혹하겠죠? 그래서 고용인의 잘못을 위해서 양벌 규정으로 해서 이제 행정 형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다 때려맞았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한테는 등록 자격증이 날라가지도 않고 또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나중에 결격사유니까 뭐 등록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되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보조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았는데 또 틀린 거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번 볼게요. 개업 공인사의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공사의 중개 보조인 될 수 있다. 무조건 안 돼요. 이중 소송은 중개 보조인이 됐든 소속공인이 됐든 개업 공인중개사 됐든 이중 소송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질문. 중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그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추정 아니에요. 간주입니다. 본다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2번 질문도 틀린 질문이네요. 3번 볼게요. 중개 보조원은 중개 대상무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서명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인장 등록 의무 자체가 없어요. 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이거는 3번은 답이 아닙니다. 4번 볼게요. 개업 공인사는 중개 보조원과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10일 이내. 한 달이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그 4번도 틀렸고 이제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볼게요.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 보조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25일 때 요거에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르는데 뭐 1번부터 4번에 답이 아니었으면 5번 딱 찍어서 됐을 겁니다. 뭐냐면 중개 보조원이 뭔가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보면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이 사람한테 행정에 대해서 뭔가를 물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시면 보는데 이 사람한테는 업무를 뭐 정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게도 지 거 아니야. 자격증도 없어.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정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 거죠. 어떤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개 고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솔직히 이 파트에서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아까 민사 그거 보시고 업무상 행위라는 거 보시고 뭐 밖에 나와서 싸움을 했거나 업무상이 아니라 가정일, 뭐 집안일 요런 거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라는 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뒤에 요런 행위들은 개업 공인사의 행위를 본다.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사이드 지문이니까 그냥 알아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